자, 그래서 보자. 이제 우리 축전기에 대해서 할 건데, 축전기는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 그래서 이 축전기 파트에서 키워드, 축전기에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고, 그리고 축전기의 활용에 대해서, 축전기 활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왜냐면 센서에 대해서도 지금 엄청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전기 신호 입력 장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나온다라는 거를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축전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다. 쉽게 생각하면 약간 우리 보조 배터리의 개념으로 보면 돼.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크게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평행판 축전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원통형 축전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배우게 될 건 이 친구야. 평행판 축전기. 그래서 양 판이 있지. 하나는 플러스판, 그리고 하나는 음극판. 이 서로 이제 평행하게 놓여져 있는 거를 우리가 평행판 축전기라고 하는 거고, 여기 다른 게 우리 원통형 축전기가 있는데, 사실 얘는 평행판 축전기를 돌돌돌 그냥 말아놓은 것뿐이야. 엄청 작은 부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부도체인 종이가 있지. 잘 보이나? 이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생긴 게 부도체인 종이인 거야. 그러니까 부도체인 종이를 이렇게 중간에 끼워 넣고,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 사이에 이렇게 부도체를 끼워 넣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는 여기다가 양쪽 금속판을 두면은 이런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지, 그치?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돌돌 말아놓은 게 원통형 축전기이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부도체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절연체라고도 해. 절연체. 알겠지? 그래서 우리 부도체, 절연체 같은 말이에요. 우리 요거는 나중에 우리 반도체 할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보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 문제. 지금 평행판 축전기 사이에 지금 원통형에는 부도체가 들어있는 거지. 그럼 이 사이에는 어떤 물질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사이에는. 부도체 들어갈 수 있고. 물? 물? 우리 물은, 순수한 물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지. 왜? 이온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순수한 물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체 같은 게 오면은 여기에 전하가 쌓여, 안 쌓여? 안 쌓이지. 그래서 도체가 오면은 물론 되긴 돼. 도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양쪽에 서로 연결되면 안 돼. 그치? 연결이 되면은 전하가 안 쌓여. 전하가 흘러버리기 때문에 여기를 뭐 진공 상태로 둔다거나 아니면 아까 절연체 또는 부도체를 둔다거나 많이 써요, 보통. 알겠지? 그래서 이 사이는 부도체 아니면은 진공 상태로 많이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체를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자. 평행판 축전기는 이렇게 나와 있지.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뜨려서 평행하게 배열시켰다. 그리고 원통형 축전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평행판을 그냥 돌돌돌 마른 것 뿐이다. 그리고 그 사이를 부도체, 뭐 종이와 같은 부도체로 돌돌돌 감아서 부피 자체로 줄여버린 거야. 이렇게 축전기 종류가 있고요. 왜 안 나올까? 그 다음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볼 거야, 전기 용량.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되게 굉장히 많은 기호, 그리고 단위들을 배웠는데, 축전기에 나오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C라고 하지. 우리 축전기 전기 용량 우리 커패시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축전기도 영어로 커패시터야, 커패시터. 그래서 커패시터가 축전기이고, 단위도 이제 C라고 써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전기 용량이다. 전기 에너지를 얼만큼 저장할 수 있는지 의미하는 게. 대문자 C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라는 게 금속판의 면적인데, 우리 이렇게 보면 돼. 아까 축전기라는 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지. 아까는 뭐 세로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그림 그리기 편하게 위아래로 표기를 할게.
그럼 이쪽은 뭐 플러스, 이것도 말고, 이쪽은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고, 이쪽은 마이너스 은극이랑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해볼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의미하는 게, 얘의 면적이, 이 판의 면적이 지금 S라고 하는 거야. 면적. 그리고 이 판 사이의, 금속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하는 거야. D. D. 그치? 그리고 이 유전율은 우리 교육과정 바뀌면서 얘를 구하시면 그런 건 안 나와. 그래서 유전율은 예전에는 이 값 자체를 구하는 게 나왔는데 얘는 지금 문제에서 주어준다. 그래서 유전율은 우리가 그냥 무슨 의미인지만 알면 돼.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얘는 이제 평행판 축전기에 대해서 나오는 공식이야, 공식. 얘는 굳이 따지자면 평행판 축전기의 공식. 공식이 잘 부르죠? 얘는 평행판 축전기에 대한 공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사이에는 도체를 가득 채우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아마 이런 그림이 마음에 나올 거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프. 우리 뭐 여기서 나오는 게, 그래프가 나오는 게 사실은 여기서 이 전기 용량이 나온 게 우리 사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전기 용량 C는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Q 전하량을 V 전압으로 나눈 거야. 이 관계를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 S분의 D. 왜 이렇게 나오는지 유도하는 것까지는 안 할 건데 사실은 Q 나누기 V 값이 이렇게 유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해석할 때 우리 이런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우리 Y축이 또는 Q 그리고 X축이 V라고 할게. 그리고 우리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하면은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야?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지금 이 기울기가 지금 그치? 기울기라는 게 X증가량 분의 Y증가량이니까 얘가 델타 V분의 델타 Q 값이네, 그치? 그럼 얘가 뭘 의미해, 지금? C라는 거. 즉, 전기 용량을 의미하더라, 라는 거.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많이 쓰지? Q는 C 곱하기 V구나. 이렇게 공식처럼 많이 써. Q는 CV.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한번 볼게. 그럼 지금은 C는 QV 여기 적혀 있으니까 적힌 대로 해볼게. 그러면 C는 우리가 아까 전기 용량이라고 한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 전기 용량의 단위는 F를 써. F. F라고 쓰고 페럿이라고 그러고 페럿. 단위를 페럿이라고 읽어요.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써? 얘는 쿨롱 단위를 쓰는 거고, 그치? 얘는 전압이니까 볼트 단위를 쓴다. 그래서 우리 1페럿은 의미하는 게 뭐냐면 1볼트가 걸렸을 때 1쿨롱이 충전됐을 때의 값을 1페럿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 용량 예를 들어서 1페럿은 의미하는 게 양단에 1볼트에 전압이 걸렸을 때 1쿨롱이 충전되면은 이 값을 우리가 1페럿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 축전기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우리 전기 자동차에도 들어있고 뭐 보조 배터리도 들어있고 우리 휴대폰에도 들어있고 우리 이렇게 파워선 연결하지 않는 전기 기구에는 다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보자. 이어서 또 안 넘어가네. 그럼 이제 우리 축전기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충전이랑 방전 과정만 알면 돼. 충전이랑 방전 과정.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먼저 충전 과정 먼저 볼 거예요.
자, 그럼 충전 과정을 먼저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 전류가 스위치를 닫아버리면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얘를 스위치를 닫아버리면은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지, 그치? 근데 전류의 흐름과 반대로 뭐가 흘러? 전자가 흐르는 거지, 그치?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전자가 여기에 막 쌓이는 거지, 그치? 전자가 쌓이는 거고.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가 양전하처럼 된다, 그치? 플러스가 어떻게 응? 플러스가 그 양공이 이동할 수가 없고 응. 그 플러스 그 뛰는 전자도 무거우니까 있는 건 플러스.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값이 이쪽으로 이동해버리니까 원래는 고르게 분포해 있었는데 상대적인 값이잖아, 상대적인 값.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값인데 상대적으로 여기가 플러스 값이 되더라,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충전 중이지, 그치? 시험 문제에서도 A는 플러스 풀기라고 메인? A가 플러스를 뜬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보자. 얘가 지금 충전 중이면 얘가 무한정으로 쌓이는 게 아니지. 그러면 얘가 충전이 어느 때까지 되는 거야? 그치? 얘가 가지고 있는, 즉, 얘랑 같아질 때까지 충전되는 거지. 왜냐면 얘가 지금, 얘는 높은 상태고 얘는 낮은 상태니까 전자가 이동하는 거잖아. 얘가 같아지면 이동해야 안 해. 안 하지. 그래서 같아질 때만큼 충전이 된다, 그치? 자, 그러면 충전이 완료되면은 어떻게 돼? 얘가 다 음극이 되고 얘가 양극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 전기장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 플러스. 전기장은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전기장은 얘가 상대적으로 전위가 높은 게 되는 거고 얘가 전위가 낮은 게 되는 거니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흐른다 라고 보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전자 이동 방향은 전류의 반대 방향이다라는 거를 방금 봤고, 자, 그러면 얘가 아까 이동하는 게 전하가 더 이상 이동하지 않을 때까지 충전이 된다라고 했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전지의 전이차가 극의 전이차랑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얘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어.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그릴게. 이쪽이 뭐 플러스 극,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다. 마이너스 극.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지?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기장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발생을 한다, 그렇지? 전기장. 그러면 지금 전위가 얘가 높은 상태고 얘가 전위가 낮은 상태야. 그치?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플러스 Q라고 하고 얘를 플러스 Q의 전하를 가졌다라고 하고 얘를 마이너스 Q를 가졌다고 할게. 그치? 그리고 이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하지. D. 이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해보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 여기에 어떤 플러스 Q라는 전하를 뒀을 때 얘를 올리려면은 위쪽으로 QE만큼의 전하가 필요한 거고 얘가 여기에서 여기로 올라가려면 얼만큼의 일이 필요하다? QED만큼의 일을 해주어야지 얘가 에너지를 가진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웠던 뭐 전위차, 뭐 전기장에 대해 한 일이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가 지금은 전화 하나에 대해서 일을 한 거지. 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전화가. 그래서 누적해서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은 얘가 포텐셜 에너지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 축전기의 원리예요, 원리.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게 궁극적으로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진다 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는 약간 이런 식으로 QV 그래프를 그렸지. QV.
아까는 Y축이 Q, 그리고 X축이 V였다면 지금은 이렇게 바꿔서 V가, 전압이 Y축, 그리고 여기가 Q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그치, 기울기가 C분의 1이지. 그러면, 아까는 기울기만 봤다면은, 얘 면적이 의미하는 게 지금 뭐야, 면적. 얘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뭘까? 면적. 민넓이는 어떻게 보면은, 얘가 한 일의 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 한 일의 양. 한 일의 양. 왜 그러냐면, 얘를 한번 볼게. 그러면 이 면적이 지금 2분의 1 QV지, 그치? 2분의 1 QV. 그럼 얘를 다르게 적으면은, 우리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2분의 1 CV의 제곱이다. 그리고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2C분의 Q제곱이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얘는 2C분의 Q제곱. 얘는 그냥 민넓이는 얘를 들어올릴 때 한 일의 양이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우리 방전 과정 볼까? 방전 과정. 방전 과정. 자, 그럼 방전은 마찬가지로 아까 충전 과정의 반대지. 그럼 여기에 지금 전화가 막 쌓여 있어, 그치? 그럼 여기에 지금 전위차가 생겼다, 그치? 그러면 이 전원을 제거한 다음에 이 스위치를 다시 연결시켜 버리면은 이번에는 전류가 아까랑 반대 방향으로 흐르겠지. 아까 여기 전지가 있을 때는 이렇게 전류가 흘렀다면은 전지를 제거한 다음에 여기에 스위치를 닫아버리면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치, 반대 방향. 그래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충전이랑 방전일 때 전류 방향 같은가 판별하는 게 많이 나오고, 우리는 지금 배웠죠.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전지 대신에 저항을 주는 거야, 저항. 그럼 아까 저항의 역할이 뭐라고 했어? 전기 에너지를 소모시킨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은 보조 배터리 역할, 즉 이제 전지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치? 전지의 역할이 아까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 마찬가지로 이 저항이 전기 에너지를 다 소모시킬 때까지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전기 에너지를 다 소모시켰다라는 말은 이 판이랑 이 판의 전위차가 0이 될 때까지 방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왜냐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원인이 뭐냐면 전위차 때문에 흐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전위차가 0이 될 때까지 흐른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저항에서 지금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했지, 그치? 그치? 자, 그러면 보자.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들이 사실은 포텐셜 에너지 형태로 저장이 된다. 그래서 얘를 우리 뭐 전기 포텐셜 에너지 아니면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저항에서는 어떤 형태로 소모를 시켜? 우리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은 보통 열이 발생해, 열. 얘가 일반 저항일 때는 열이 발생하는데, 우리 전구도 어떻게 보면은 저항이거든, 저항. 그래서 열 또는 빛에너지 형태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전기 에너지가. 근데 저항에서 이런 형태로 많이 소모가 된다, 소비가 된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은 봐봐. 저항을 연결했을 때는 얘가 완전히 방전된 거지,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지금 완전히 지금 충전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다가 저항이 아니라 똑같은 축전기를 연결시키는 거야. 그럼 얘는 완전히 방전될까 안 될까? 얘가. 그렇지, 저항은 완전히 방전을 시킬 수가 있는데 얘는 똑같이 이 플러스 두 개가 또 마이너스 두 개가 똑같아질 때까지 방전이 되는 거야. 왜? 얘가 지금 이 상태는 전이차가 있어 없어? 양단에 반응했을 때 없지. 그래서 이렇게 똑같아질 때까지 방전이 된다. 그래서 빈 축전기를 연결하면은 완전히 방전이 안 된다. 평형을 이룰 때까지만 방전이 된다 라고 보면 돼. 알겠지? 자, 그럼 다음으로 평행판 축전기의 특징. 자,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평행판 축전기 이렇게 각 판에 균일하다고, 각 판의 전하가 균일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도 우리 자석이랑 마찬가지로 양 끝쪽에서는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기력선. 얘는 우리가 전기력선이라고. 전기력선이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생기는 거고, 그럼 우리는 바깥쪽 전기장이 당연히 약하겠지, 그치? 왜냐면 이 사이가 엄청 전기장이 셀 거고, 그치? 얘는 이렇게 삥 돌아와야 되니까 약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부의 전기장은 더 세고, 내부 전기장은 그러면 얘가 균일해, 불균일해? 균일하지. 내부 전기장은 균일하구나 라고 하는, 균일하구나. 그리고 내부 전기력선 간격은 일정하다. 왜냐면 우리가 판 자체의 전하가 균일하다, 밀도가 균일하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 내부 전기력선 간격은 일정하고 평행하다 라고 하는 게 우리 평행판 축전기의 특징이구나 라고 보면 되고,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자. 축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거 교재는 없어. 이거 못 풀어야 돼.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시오. 골랐어? 어. 중앙에서 제일 세라는 안에서 중이라는 세라고 하는 거 같아서. 중아라고 돼 있네. 축전기 중앙에서 가장 세다. 그치. 외부랑 우리 내부랑 비교한다는 말이야. 그럼 외부랑 내부랑 비교. 이건 맞는 말이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몇 번? 그치, 다 맞는 거. 그리고 보자. 이거 한번 풀어볼게. 그 다음 문제.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문제가 아니구나. 충전과 방전 기능을 이용한 경우가 이런 예시들이 있어. 자동 심장 충전기, 충격기, 그리고 카메라 플래시. 이런 것들이 충전과 방전 기능을 이용한 예시다.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얘를 다른 말로 우리 AAT 많이 들어봤지. 뭐 지하철역이나 우리 뭐 공공기관 같은데 또는 기차역 그런 데 많이 구비가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얘 마찬가지로 충전과 방전 기능. 그래서 우리 수술실에서 몇 주 차지 심장 대세동기 하는 거 봤지. 그것도 우리 충전과 방전 기능. 충전을 해놓고 한 번에 전기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거야. 그래서 많은 의료기기에도 많이 쓰이고, 이런 카메라 플래시도 우리 전화를 막 모아놓고 빵 하고 터뜨려서 빛에너지 형태로 방출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 외에도 보조 배터리 아까 말했던 거, 전기 자동차 얘는 더 대용량이겠지, 그치? 여기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는 지금 충전과 방전 기능을 이용한 거야.
축전기의 충전과 방전 기능.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물리적 변화를 이용한 거야. 물리적 변화. 우리 컴퓨터 키보드는 여기에 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키캡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얘를 누르면은 이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그래서 전기 용량이 변하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우리 사람의 몸에는 미세 전류가 흐른다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이랑 이 센서층 점점 가까워지면은 이렇게 전기 용량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전기 용량이 바뀌니까 뭐 전자계장도 바뀌겠지 당연히. 왜냐면 전류의 세기가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전기 용량식 터치 스크린에도 많이 쓰인다 하는 거. 뭐 이 외에도 뭐 가변 축전기, 그리고 뭐 콘덴서 마이크에도 많이 쓰이는 거고. 마이크도 지금 소리, 즉 파동이 생기면은 이 진동판이 흔들리겠지, 그치? 진동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이의 거리도 바뀌는 거니까. 얘도 물리적 변화를 이용하는 경우고. 그 다음으로 보자. 그 외에도 뭐 연료 잔량 센서. 이 연료의 역할에 따라서, 연료의 높이에 따라서 이 외부 전극이랑 내부 전극 사이에 사실은 여기 있는 거야. 그치? 얘가 어떻게 됐냐면 얘는 외부 전극, 얘는 내부 전극이야. 그럼 이 사이 액체가 지금 많이 차 있으면 더 많이 쌓이겠지, 그치? 전하가. 얘가 조금씩 쌓이지. 그래서 이 차이를 통해서 연료 잔량 센서에도 많이 사용되고, 뭐 습도 센서. 그래서 보통 센서에 많이 이용돼. 센서. 그 이외에도 뭐 스마트 기기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에도 많이 생긴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을 때는 이 사이의 거리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움직일 때는 얘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 축전기 사이의 거리가 바뀌어서 센서에 많이 이용된다. 그리고 보자. 이거는 아까 했나? 응, 요거 한번 문제 풀어보자. 응, 정답은 기억만 맞는 거지, 그치? 나머지 다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보자. 기억은 니은. 요거. 우리는 얘는 뭘 이용하는 거냐면 전자기호도 현상을 이용하는 거야.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까? 정답은 5번. 그치? 얘는 아까 물리적 변화. 얘는 충전 방전 이용하는 거. 그리고 보자. 그래서 요거는 쌤이 일부러 좀 그 난이도가 좀 쉬운 거에서 약간 중간 정도 되는 난이도를 가져왔는데, 우리 아까 축전기가 좀 어렵게 나온다고 했다면서. 쌤이 약간, 아까 말했던 것들 평가원 문제나, 아니면, 이전 교육 과정에서 실무특강,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볼게, 축전기에 대해서. 얘는 정답 몇 번? 왜 몰라, 안경을 썼어? 응? 우리 기억은 보자. 검육에 흐르는 전류가 0일 때, 0, 그치? 그러면 축전기 금속판 양단의 전위차는 작다가 아니라, 그치, V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고, 스위치를 열면은 충전기는 방전된다가 아니지, 그치? 이거 틀린 거고. 자, 그러면 보자. 마주보는 금속판 사이의 거리가 작아지면은 얘는 오른쪽을 가리킨다. 얘가 맞는 말이겠네, 그치? 그래서 정답은 디귿만 맞는 거고. 그럼 요거 보자.
얘는 어떻게 볼 수가 있어? 충전된 전하의 양은 가, 나. 지금 얘는 지금 사이가, 거리가 작은 거. 얘는 거리가 큰 거지, 그치? 지금 이유는 알겠는데 지그스 얘는 지금 거리가 먼 거. 얘는 거리가 짧은 거. 그리고 얘는, 전기 용량이 작은 거. 얘는 전기 용량이 큰 거. 로 보면 돼. 그러니까 지금 이유는 응. 맞잖아요. 응? 지그스 모르겠어. 지금 보자. 나에서 전원 대신 저항을 연결하면은, 우리 지금 얘는 지금, 봐봐. 얘가 지금 스위치가 닫혀 있으니까 점점 충전이 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전류의 방향은 여기에서 여기로 흐른다, 그치? 그럼 여기에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 전원 대신에 저항을 연결한대. 그럼 지금 전원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충전 과정이고 얘 대신에 저항을 연결시키면은 그치, 방전되는 거지. 그럼 방전되는 거는 전류가 반대로 돌더라, 그치? 그러면 보자. 전류는 왼쪽 금속판 저항 오른쪽으로 온다. 얘를 맞는 거네, 그치? 그래서 얘는 충전 과정에서 방전 과정으로 바뀔 때를 물어본 거였어. 그래서 정답은 다 맞는 거지, 그치? 자, 이것도 한번 풀어보자. 이건 다 맞는 말이지, 그치? 다 맞는 말. 근데 기억에서 응? 스위치를 닫으면 응. 정도가 있는 오른쪽으로는 마이너스만 가잖아요. 응? 뭐라고, 뭐 들었어? 저희 가에서 응. 스위치를 닫으면 닫으면. 왼쪽으로는 플러스 가고 오른쪽으로는 마이너스 가잖아요. 그치? 그럼 전부 오른쪽으로는 마이너스만 가서 전부가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쌓이기 때문에. 그래도 얘가 전자가 움직이잖아. 그러면 그냥 들어온다고. 응.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불이 켜진다. 보면 돼. 전자의 움직임 때문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다 맞는 말이었고요. 촉전기 마지막 문제 풀어보자. 맞는 말. 누가 맞는 말 했어? 근데 교육과정 바뀌면서 이런 예시들이 좀 많이 내더라고. 우리 출판사 자료를 봤을 때. 얘는 PC. 너 BC가 맞는 말이지. 얘는 틀린 말. 얘는 충전과 방전 기능 이용한 게 아니라 물리적 변화를 이용한 거라 했잖아. 그치? 그래서 BC가 맞는 말이고, 그럼 지금은 우리 축전기에 대한 얘기였고, 우리 이어서 또 문제를 풀 건데, 우리 전기장 전이차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잠시만. 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잠깐만, 쌤이 전기장 전이차지 이거. 보자, 얘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잠깐만. 일단 3번은 맞다. 근데 얘는 상황을 잘 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 에보나이트 막대. 근데 얘는 쌤이 조건을 줬어야 되는데, 지금 얘는 대전이 되어 있는 거. 근데 얘는 대전이 안 된 거야. 그럼 뭐가 되죠? 여기. 자, 그러면 봐봐. 그럼 대전이 되어 있으면은
에보나이트마다 대전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종이 조각이 어떻게 돼? 끌려가겠지, 그치? 그럼 얘가 인력이 된다, 인력 발생. 자, 그럼 대전이 안 돼 있어. 얘는 이제 이게 지금 대전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 종이 조각이랑 알루미늄 포일 얘기한 거야, 그치? 얘는 대전이 되어 있는 종이 조각, 얘는 안 되어 있는 거. 그럼 얘는 지금 대전이 안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먼저 결론부터 말해줄게. 얘가 처음에는 우리 에보나이트 막대가 지금 대전되어 있으니까 얘가 처음에 인력이 발생해서 끌려가게 돼. 얘가 인력.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얘가 청력이 발생해. 청력.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은 대전체가 지금 가까이 오는 거지. 그치? 우리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1번 상황. 에보나이트 막대를 이렇게 그려볼게. 에보나이트 막대가 음전화로 지금 대전이 되어 있다. 라고 해볼게. 이렇게 음전화로. 그리고 지금 종이 조각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보자. 그래, 우리 얘네 두 개의 차이점이 뭐야? 알루미늄이랑 종이랑. 하나는 아까 부도체, 그렇지? 부도체. 얘는 도체지, 그치? 금속이니까 도체. 그치?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 얘가 지금 부도체라는 거잖아. 1번 상황에. 부도체. 근데 부도체이지, 얘가. 그러면 부도체이긴 하지만 얘가 이쪽으로 얘가 마이너스 극이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이쪽이 지금 플러스 극으로 바뀌는 거고 일부 바뀌긴 해. 일부. 얘가 마이너스 극이 된다, 그치? 자, 그럼 얘는 사실은 원래라면은 자유전자가 움직이는 거지, 자유전자가. 그런데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지. 거의 없기도 하고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 그치? 그래서 우리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없어요, 거의.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없는데 원자 또는 우리 어차피 부도체니까 얘가 원자 또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지, 그치? 그래서 그 원자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밀려난다는 거야. 자유전자가 없지만 원자 또는 분자의 전자가 움직이는 거야. 전자가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극성이 뛰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야. 도체처럼 자유전자가 이동하지는 않지만 원자, 분자 내에 전자가 이렇게 밀려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요거는 전자가 뭐 이동한다 보다는 한쪽으로 뭐 쏠린다? 이라고 하고 나중에 배울 건데 얘를 우리는 유전 분극 현상이다. 유전 분극. 그래서 보통 나중에는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우리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야. 하나의 뭐 원자 또는 분자를 표기하면은 얘가 지금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 되고 이쪽이 플러스 극이 된다. 이렇게 반 나눠서 표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각각 정렬이 된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요거는 뭐 유전 분극 현상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지금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다라는 것만 보면 돼.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 부도체에 대해서 봤고 그러면 도체에 대해서 보자. 도체가 다가온다. 얘는 도체. 자, 그럼 도체가 이제 오면은 자유전자가 마이너스 극이 다가오기 때문에 밀려나겠지,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아까 얘가 접촉을 한다라고 하면 접촉.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점 가까워져서 접촉을 한다, 그치? 그러면 전화 이동이 있어, 없어? 부도체니까. 그치? 얘는 접촉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화 이동이 없다.
그럼 얘는 접촉을 하면은 전화 이동이 있어, 없어? 있지. 얘는 전화 이동이 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그러면 총 전화가 어떻게 돼? 총전화. 응, 그치. 얘는 총 전화가 어차피 얘는 부도체니까 총 전화가 0이잖아, 그치? 얘는 총 전화가 0이야. 얘가 그럼 접촉을 한 다음에도 총 전화 0이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접촉을 하면은 어떻게 돼? 지금 음극으로 대전된 막대랑 접촉을 하는 거니까 얘가 음전화로 바뀌겠지, 그치? 얘가 총 전화가 음전화로 바뀐다. 그치? 자, 그러면 아까 얘가 처음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그쪽에 그냥 끌려가겠지, 그치? 그럼 얘가 어느 정도 전화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얘가 결국에는 어떤 전화를 띈다고? 음전화를 띄게 된다, 그치? 그래서 음극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은 청력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가에서 엘보나이트 막대는 대전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지. 왜냐면 부도체니까 끌려가잖아, 그치? 얘는 사실은 얘가 뭐 그림이 빠진 것 같긴 한데 얘는 지금 화살표가 사실은 얘로 갔다가 이렇게 오는 화살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 화살표가 빠진 것 같아. 그래서 가에서 엘보나이트 막대는 대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는 문제를 풀기 전에 지금 지문을 다 빼고 가져와서 조건을 줄게. 지금 B랑 C는 전화량이 Q 플러스 Q로 동일하다라는 여기에 쪽. 문제가 있어요. 응? 여기에 문제. 문제 없어. 다음에는 넣어줄까요? 거기다가? 알겠지. 우리 자개장 파트나 들어가 있어서 얘를 한번 풀어봅시다. 십 1, 2번, 2번. 1번, 2번? 여성이는? 풀고 있어? 근데 F랑 F가 어떻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요거는 한번, 같이 풀면서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봐봐. 지금 B랑 C는 양전하지, 그치? 그러면 지금 C도 지금 오른쪽으로 지금 F라는 알짜임을 받고 있고, 그치? 그리고 B도 지금 오른쪽으로 받고 있다, 그치? 그러면 A가 뭐여야지 알짜임이 둘 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플러스. 그치? 마이너스 뜨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플러스는 얘의 값이 더 커버리면, 마이너스면은 얘의 값이 전환행이 Q보다 더 커버리면 얘가 왼쪽으로 가겠지, 그치? 힘이. 그래서 얘는 무조건 플러스여야 돼.
그치? 그래서 우리 2단원부터는 사실은 뭐 계산하는 문제보다는 방향 판별하는 우리 뭐 전기장 방향 그리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판별하는 거 그리고 뭐 자기 파트에서도 우리 전자기 유도할 때 들어가는 방향인지 나오는 방향인지 요거를 부호 판별하는 게 맞나 또는 방향 판별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조금 주의 있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A는 양전하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치? 자, 그러면 보자. A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요거는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거 아니에요? A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 그치? 얘는 둘 다 양이니까. 청력. 그래서 B로부터도 왼쪽으로 받고, C로부터도 왼쪽으로 받지.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다. 우리가 봐야 될 게 3번이야, 3번. A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EF이다.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물론 공식을 통해서 풀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한 가지 문제 푸는 스킬을 알려줄 거야. 그럼 지금 각 힘이 몇 개가 있어, 힘. 이 지금 그림에서 작용하는 힘. 3개? 봐봐. 얘는 B가 미는 힘, C가 미는 힘 있고 얘는 A가 미는 힘, C가 미는 힘 얘는 A가 미는 힘, B가 미는 힘이 있지. 그러면 힘은 총 6개야, 그치? 힘이 총 6개. 그런데 사실은 A가 B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힘 어때? 작용, 반작용 관계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힘은 총 6개인데 세 쌍이라도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세 쌍이구나. 자, 그러면 이 6개의 힘이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A가 B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힘, 작용, 반작용으로 다 상쇄가 되는 거야. 힘이, 그치? 그러면 결국에는 전체 R자임이 뭐가 돼? 그치? R자임 또는 전체 힘의 합력이 결국에는 0이 된다. 0이 된다. 그러면 지금 F가 둘 다 오른쪽이잖아. 그럼 얘는 반대로 얼마큼 힘 받아야 돼? EF. 이렇게 우리 역학의 개념으로도 풀 수가 있는 거야. 왜? 전체 계에서 항상 합력은 0이어야 되는. 공식으로 공식으로 아까 우리 여기서는 지금 쿨롱 법칙 전기력 근데 얘의 전하량이 안 나와 있어서 쿨롱 법칙으로 못 풀겠다. 요렇게 이 공식으로 풀어야 해. 정확한 뭐 전하량이 나와 있으면은 우리 쿨롱 법칙 F는 K 그리고 R제곱 뭐 Q1, Q2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하량이 지금 B, C밖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A 전하량을 모르기 때문에 이 공식으로 못 풀어.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 풀 때는 우리 쿨롱 법칙을 통해서 풀어야 돼. 알겠지?